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면 혼자서도 웬만한 일은 척척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이란 게 항상 고난의 연속이더라고요. 직장에서의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 형성된 시댁이나 친척관계는 더 복잡하고 어려웠죠. 그래서 부모님 외에 더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진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 출근길에 라디오 사연을 들으며 위로를 얻곤 했는데 얼마 전엔 정말 한 생명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털어놓으려 해요. 딸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괜찮은 직장에도 취업하니 결혼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더라고요. 솔직히 전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 두 분이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내성적이고 대학 때도 친구들이 억지로 미팅에 끌고 나가서 한번 앉아본 게 다일 정도로 남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남자를 돌보듯 했죠.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셨는데 인연은 따로 있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괜히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빨리 걸어갔는데 그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혜지야, 조혜지. 누구세요? 3학년 2반 강현우. 기억 안 나. 제 기억 속 그 친구는 저보다 작고 왜소했는데 커다란 체격으로 변해 있어서 놀랐어요. 정말 현우 맞아? 너무 달라져서 몰라봤어. 고등학교 때 많이 컸어. 넌 하나도 안 변했다. 신기하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나 이 동네 살아. 난 직장 근처로 이사 왔어. 2주 됐어. 동네에 친구가 생기니 너무 좋다. 안 그래도 이 주변에 아는 데가 없어서 힘들었거든. 우리 자주 만나자. 그래, 연락하고 지내자. 정말 동네 친구가 생기니 저도 편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 칼같이 집에 오던 제가 저녁도 먹고 오니까 엄마가 보더니 너 요즘 누구 만나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중학교 동창인데 이쪽으로 이사 와서 가끔 저녁 같이 먹는 거야. 여기 아는 사람이 없대. 그럼 언제 우리 집 와서 저녁 먹으라고 해? 엄마는 혼자 지내는 친구가 안쓰럽다며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서 거절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 말이야. 꽃 좋아하세요? 응. 갑자기 그건 왜? 그래도 저녁 초대받았는데 빈손으로 가면 예의가 아니잖아. 어머니 선물 생각했는데 딱히 뭐가 떠오르지 않아서. 우리 여동생이 그러는데 꽃 좋아하지 않는 여자 없다고 하더라. 그렇게 현우는 큰 꽃다발을 안고 와서 엄마께 드렸어요. 아이고, 이렇게 큰 꽃은 처음 받아봐. 우리 남편도 안 해주는 건데 정말 고마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어머니와 대화하는 그 친구를 보니 듬직한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항상 제가 꿈꾸던 장면이었어요. 조용한 저와 다르게 사교성이 좋은 남편이 엄마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함께 웃는 모습을 상상했었거든요. 머릿속에서 늘 생각만 하던 행복한 장면이 펼쳐지니 그 친구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아니, 우리 애가 수줍음이 많아서 친구도 없는 줄 알고 내가 걱정했는데 이렇게 성격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니 든든하네. 어머니, 모르셔서 그래요. 혜지가 남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요. 저도 좋아했었고요. 어머나, 정말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 아니야? 진짜예요. 너 그런 티 안 냈잖아? 정말이에요. 모든 남자들이 바라는 아내상이잖아요. 그땐 쑥스러워서 내가 말 못했지. 그런데 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나 몰라. 이러다가 더 나이 들어서 연애도 못 해보고 선이나 보러 다닐까 걱정돼.
나는 그래도 얘가 연애해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혜지가 아직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괜히 진지하게 만나려 들면 더 안 돼요. 천천히 뭐든 자연스러운 게 최고예요. 언제라도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가. 혼자 살면 아무래도 못 챙겨 먹는 게 많잖아.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와. 이건 집에 두고 먹으라고 좀 쌌어. 김치랑 반찬 몇 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엄마가 시골에 계시니까 김치 보내달라는 말 못하고 사 먹었거든요. 맛있는 김치 생각 간절했는데 이걸로 먹으면 되겠어요. 다 먹으면 반찬통 갖고 언제든 와, 알았지? 그날 이후로 엄마는 집에서 닭 한 마리라도 삶으면 무조건 현우를 불렀어요. 우리 가족들도 현우를 편하게 대했고, 우리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하루는 집에서 밥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현우가 너희 어머니 진짜 우리 어머니 되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왜? 맛있는 거 자주 해줘서? 아니,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오가면서 밥도 먹고 서로 가깝게 지내면 좋잖아. 난 나중에 결혼해도 장모님하고 데이트하면서 지내는 게 꿈이었거든. 그래. 나도 사실 너 아직도 좋아해. 넌 어떨지 모르지만 친구에서 갑자기 연인 되는 게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데 나는 좀 그래. 자연스럽게 만나고 어색하지 않고 평생 제일 좋은 친구를 반려자로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나를 좀 진지하게 봐줘. 그렇게 고백을 한 뒤로 그는 조금 더 진지하게 남자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더 비전을 갖고 임하는 태도를 보니 저도 친구 이상의 마음을 갖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큰 조력자는 엄마였어요. 현우 같은 애 없다. 둘이 잘 해보라니까. 안 그래도 잘 만나고 있어요. 그래, 실은 현우가 엄마한테 먼저 말했거든. 나 모르게 처음 저녁 먹고 간 다음 날 얘가 케이크를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너를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돕겠다고 했지. 맨날 불러서 밥 먹이고 그런 것도 다 우리 사위 만들려고 한 거였어. 넌 어색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유, 나만 모르는 비밀 작전이 있었네. 현우가 너 많이 좋아해. 여자는 사랑받으면서 사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진지하게 잘 만나봐. 어찌 보면 지금 남편과의 결혼을 성사시킨 건 모두 엄마 덕이었죠. 엄마 말대로 저는 어색함을 없애고 낯가림이 심해서 편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엄마가 알고 자주 만나게 해준 덕에 고백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엄마가 축복하는 결혼을 하게 되니 저는 마음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우리 집만 너무 좋아하고 시댁 식구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너무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전 솔직히 우리 오빠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어쩜 이렇게 좋은 신부감을 데려왔대? 오빠가 한 방에 있네. 여자 보는 눈이 좀 있다. 당연하지. 내가 어릴 때부터 눈이 높았어. 남편 신우가 웃으며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더군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리고 흐뭇하게 저를 보던 시어머니는 아유, 그 집에서 밥도 많이 얻어먹었다면서. 아, 내가 감사 인사를 한번 해야지 싶었는데 고마워요. 이렇게 인연이 또 되려고 그랬나 봐. 그니까 오빠가 그쪽으로 이사 간 것도 신기하다. 어쩐지 내가 이 동네가 끌리더라고. 우리 오빠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내가 괜히 걱정되네. 아니에요.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저희 엄마도 정말 좋아하세요. 나는 이 집 아들인 줄 알았잖아.
어떻게 엄마보다 더 현우를 잘 챙겨주냐고. 넌 결혼해서도 장모님한테 정말 잘해야 돼. 아내도 한 번이지만 장모님도 잘 챙겨드려. 알았지? 말뿐인지 몰라도 시어머니가 장모님을 챙기라고 하시는 말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는 저에게 둘이 잘 살면 그걸로 난 됐어. 이렇게 참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걱정 없이 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놓여요. 현우 만나줘서 고맙고 우리 걱정은 말고 잘 살아. 이제 내 며느리니까 말 편하게 할게. 당연히 그러셔야죠. 언니, 우리 엄마는 내가 잘 관리할 거니까 걱정 마요. 아니에요. 며느리로서 할 일은 당연히 해야죠. 언니, 나도 같은 여자로서 시댁 스트레스 알거든요. 우리는 오빠 남자라고 알아서 살겠지 하고 풀어놓고 살아서 별 간섭도 안 해요. 둘이만 잘 살기도 얼마나 힘든 현실인데 내가 짐이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서로 커온 게 다른 사람들이니까 부딪히는 건 있겠지만 뭐든 불편하면 어려워 말고 얘기해. 엄마한테 말하기 그러면 저한테 다 하세요. 본인이 중간 역할까지 하겠다며 나서는 모습을 보니 신우가 있는 게 꼭 불편한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제 입장도 잘 이해해주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 기대를 안고 결혼을 했고 정말 양가 부모님 모두 편안하게 우리 둘이 사는 그대로를 지켜봐 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었죠. 솔직히 제 욕심엔 한 해 한 해 나이 드는 게 걱정이라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마음이 급해선지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속절없이 흐른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3년이 30년처럼 흐르는 걸 지나다 보니 우리에게 드디어 좋은 소식이 찾아왔고 엄마 아빠가 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 됐어요. 점점 배가 커지는 걸 보면서 하루빨리 아이를 만날 생각이 깊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제 몸 안에서 건강히 살아있는 아이의 태동을 느낄 때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친정 엄마뿐 아니라 모두가 저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것도 감사했어요. 평소에 무뚝뚝하던 시아버지께서도 연락이 와서 우리 며느리 몸은 어떻니? 아내가 물어보니까 천사의 그림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주문해놨는데 아마 내일쯤 갈 거야. 나중에 매트 까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아버님, 그건 아직 멀었어요. 멀기는 애가 얼마나 빨리 크는데. 나중에 그런 건 내가 다 해줄 거니까 걱정 말고 출산 준비만 열심히 해라. 내 몸 상하지 않게 애도 중요하지만 엄마 건강이 먼저야. 감사해요, 아버님. 저희 엄마보다 아버님이 더 하세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와서 내가 손주도 보는데 현우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어떻게 아빠가 되나 걱정이 든다만 내가 있어 안심이다. 정말로 그 이가 얼마나 저한테도 잘하는데요.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보냈다. 현우한테는 말 안 했으니까 무조건 너 혼자서 써. 눈치 볼 거 없이 알았어, 아버님. 자꾸 왜 돈을 보내고 그러세요? 부담스럽게. 저희가 드려야 하는데. 임신했을 때 제일 많이 사랑받고 행복해야 된다고 그랬어. 돈이며 다른 건 신경 쓸 때 쓰지 마. 그리고 내가 집에 청소하는 사람도 조만간 보낼 거니까 집안일도 마음 쓰지 마라. 세세한 부분까지도 너무 섬세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정말 임신했을 동안 양가 부모님에게 너무 든든한 지원과 관심을 받아서 이럴 때 서운한 일을 당하면 평생 간다고 하던데 저는 임신 때 기억이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남을 것 같았죠. 그리고 신우는 한 번씩 제게 연락이 와서 마치 아버님 일을 떠보듯 물을 때가 있었어요. 집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텐데 좀 찜찜했죠. 언니, 몸은 괜찮아요? 힘들죠? 집안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내가 오빠한테 연락해서 알아서 다 하라고 했어요. 언니는 무조건 편하게 쉬고 아이 생각만 해요. 아가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죠.
저도 하나뿐인 고모잖아요. 안 그래도 아버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우리 아빠가요. 뭐려? 네, 아니 우리한텐 말도 잘 안 하거든요. 아빠가 뭐를 해줬어요?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요. 물건도 사주시고 돈도 주셨죠. 순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쓰라는 아버님 말이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받았다고 솔직히 말을 하면 아버님 입장이 난처해질까 싶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얼마나 줬어요? 아버님이 보낸 게 돈으로 오긴 했어도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거라 생각했는데 신우가 그렇게 대놓고 액수를 물으니 말하기가 좀 멋졌더라고요. 말을 못할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나중에 아버님한테 직접 물어봐 주세요. 둘이서만 비밀이 많네요. 아니에요. 그런 건 딸인 나한테도 우리 아빠가 그렇게 안 하는데 서러워서 살겠어요. 언니가 정말 우리 아빠 마음에 들긴 하나 봐.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그렇게까지 안 듣는 사람인데. 아버님이 임신 중이라고 신경 써주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아가씨하고 어머니보다 더 그럴 수가 있겠어요. 다른 건 말 안 해요. 다른 거라니요? 아니 뭐 애 낳으면 뭐 해준다고 약속하거나 그런 말은 없어요. 아니요. 그런 말은 아직. 언니, 근데 저 연니한테 너무 서운해요. 갑자기 제 말을 듣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어요? 전 언니를 친언니보다 더 아끼고 중간 역할도 얼마나 잘하려고 애쓰는데요. 우리 아빠가 언니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다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며 아가씨한테 저도 늘 고맙죠. 근데 어떻게 저한테 비밀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아빠가 뭐 주거나 그런 거 저한테도 말해주면 좋잖아요. 저도 아버님하고 한 말이 있으니까 미안해요. 같은 여자끼리 진짜 너무하네요. 갑자기 신우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해서 그냥 웃고만 있었죠. 근데 우리 아빠가 요즘 아기 이름 지어주고 싶어서 난리던데 괜히 마음에 안 드는데도 무조건 아빠가 하니까 좋다고만 하지 말고 거절하세요. 보니까 옛날 이름 지어서 올 거 뻔하다니까요. 그래요. 그래도 신경 써주시니 전 감사한데요. 그냥 제가 미리 말할까요? 언니가 싫어하는 눈치라고. 아니에요.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래요? 무조건 옛날 이름이라니까요. 나중에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역시나 언니는 나 안 믿는구나. 그래요. 잘 알겠어요. 그러곤 갑자기 본인 뜻대로 일이 굴러가지 않자 전화를 탁 끊고 다시 걸어도 받질 않더라고요. 괜히 저도 마음이 쓰여 문자도 남겨놓고 새우등 터지는 기분으로 지냈죠.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신우가 전과 다르게 웃으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마치 그날 일은 싹 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저도 굳이 아는 척하지 않고 신우가 하라는 대로 따랐죠. 언니, 집에 있을 거죠? 네, 다른 일 없어요. 왜요? 그럼 저 우리 별이랑 언니 보러 잠깐 갈게요. 그래요. 아무 때나 편하게 오세요. 전 집에 있으니까 그럼 언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제가 사갈게요. 집에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그냥 오세요. 아가씨. 그리고 얼마 뒤 신우 손에 쇼핑백을 이것저것 들고 왔더라고요. 그날 일이 신우도 마음이 쓰였구나 싶어 저도 아무렇지 않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저 언니 그날 제가 너무 철없이 군 것 같아서요. 아유 아니에요. 아가씨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역시 언니는 다 이해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과도 할 겸 언니 얼굴 보려고 왔어요. 매번 너무 전화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도 자주 못 와서 미안하대요. 아니에요. 다들 너무 신경 써줘서 흥송할 정도예요. 우리 집안 첫 손주라고 들떠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언니 그리고 이건 제가 특별히 산 건데 산모한테 너무 좋은 거라고 해서 구하지도 못하는 건데 힘들게 제가 갖고 왔어요. 많은 쇼핑백 중에서 콕 하나를 집어들더니 그 안에 든 상자를 열어서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알약같이 생긴 건데 산모에게 좋은 철분이 든 비타민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약이에요? 언니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요. 애 낳고 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꾸준히 먹어둬야 애 낳고도 회복이 빠르대요. 제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아니 걔가 이걸 악착같이 챙겨 먹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구해왔어요. 그 의사 친구한테 부탁해서요. 이런 건 아무리 남편이 있다고 해도 여자끼린 또 다르잖아요. 제 친구들 우울증 겪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래서 언니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같은 여자라고 나중에 몸 무너지고 체력 바닥나서 힘들어하는 것까지 미리 다 보내주고 챙겨주니 더욱 친동생처럼 고마웠죠. 언니 알죠? 약은 무조건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빡깜빡해서 그럼 제가 매일 알람해줄게요. 언니 안 잊어버리게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줘도 돼요. 제가 잘 먹일게요. 아니에요. 솔직히 다들 애기 신경만 쓰지 언니 먼저 챙겨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거 제가 앞으로 해줄게요. 우리 친언니라 생각하고 그래도 너무 번거롭지 않겠어요. 아가씨 일도 바쁜데 언니도 이런 거 꼬박꼬박 먹는 사람 아닌 것 같아서요. 주변에서 챙겨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언니 잘 있나 수시로 전화하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하는 사이인데 제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귀하게 구한 약이니 알람까지 본인이 챙겨주겠다며 선뜻 나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에 약 하나를 툭 올려주며 일단 오늘 한 알 먹어봐요. 기어코 하나를 먹는 모습을 보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시간 신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산책이라도 갈까 하고 준비를 하는데 신우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밥은 먹었어요. 네, 오전엔 입맛이 딱히 없어서 간단히 때웠어요. 그럼 안 돼요. 먹기 싫어도 좀 먹지. 임신 때 살 많이 찌는 것도 안 좋다고 해서요. 언니 그럼 약은요? 그거 약 먹었어요. 이따가 오후에 밥 먹고 먹을까 했죠? 아니에요. 지금 먹어요. 제가 언니 알람하기로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했구나 알았어요. 삼켰어요. 언니 다 먹었어요. 이상하게 그 약 하나 먹는데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챙기고 묻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먹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아빠 연락은 없어요. 네, 오늘은 없었는데 왜요? 그냥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언니. 이것 때문에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신우를 보니 괜히 제가 임신한 것도 민폐가 되는 기분이 들어 미안했죠.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이상하게 배가 너무 당기고 아프더라고요. 아기가 발로 차서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곤 저는 곧이어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왜 그래? 왜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프네. 갑자기 남편도 이런 문제가 자주 있던 게 아니라서 당장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담당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더니 임시 조치로 알려준 방법으로 제 배를 마사지해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점점 해결이 안 되고 아파지자 안 되겠다. 병원으로 가자. 옷부터 입어. 결국 그날 새벽까지 별일 아니라고 버티다 병원에 가게 됐죠. 다행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니 나아지기는 했는데 원인을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먹은 것 중에 의심 가는 게 있어요. 음식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산모 중에서 본인이 알레르기 있는 음식이나 그런 걸 모르고 살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말로 위험해요. 숨도 안 쉬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먹은 것 중에 찬찬히 생각해 봐요. 갑자기 안 먹다가 먹게 된 게 제일 유력해요. 항상 먹던 과일하고 밥이었는데 그게 오늘따라 갑자기 탈이 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생각을 복귀하고 있는데 놀란 신우와 시어머니가 병실로 뛰어오더라고요. 사실 친정엄마에겐 놀랄까 싶어 알리지 말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때마침 전화가 와서 이 상황을 숨길 수가 없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괜찮아. 문제 없대. 의사가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괜히 호들갑 떨지 마. 괜찮다고 그랬소. 그래. 뭐 아기랑 다 괜찮은 거야, 네. 문제 없대요. 놀라서 뛰어오셨죠? 당신이 괜찮다고 바로 전화드리지 걱정하시기. 이 새벽에 오셨잖아. 우리는 괜찮아. 근데 네 시아비한텐 말 안 했다. 내 어머니 잘하셨어요. 아 근데 애는 정말 문제 없대. 확실해. 시어머니와 신우가 몇 번이고 그 말을 묻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더니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잘하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경황 없이 와서 놀란 것 같아. 다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러 가는 길에 음료수라도 하나 전해주려고 두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복도 끝에 살짝 열린 비상구 계단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때문에 싸움까지 하게 된 것 같아. 눈치가 보여. 살금살금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너 어떻게 일을 처리했냐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가 맨날 전화와서 확인했다니까 전현이 안 삼켰나 가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지. 안 먹었다고 하고 제가 뱉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알면서도 괜히 먹은 척할 수도 있잖아. 절대 모른다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약사야. 근데 피임약을 하루가 멀다 하고 먹은 애가 왜 안 떨어지고 멀쩡히 살아있어? 순간 두 사람의 대화에 발이 멈칫했죠. 피임이란 단어가 지금 제 상황에 나올 법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숨을 죽이며 벽에 붙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 더 알아낸 건 없어. 전현이 죽어도 입을 안 열어. 나한테 언니 하면서 그렇게 잘하더니 마음도 못 얻어. 더 당황스러웠던 건 그날 둘이 나누는 그 목소리를 전 여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상냥하고 다정한 말투로 대하던 두 사람이 저를 이연저연하며 부르는 것부터가 충격이었죠. 그래서 전 본능적으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의 녹음을 눌렀습니다. 뒤에서 분명히 엄청난 짓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직감적으로 오더라고요. 저거 여우라니까 돈 나오는 구멍을 제대로 하는 거야. 아니 엄마가 멍청하고 착해서 괜찮다고 분명히 그랬지. 보통 여우가 아니야. 저게 독한 거 빨아. 피임약을 매일같이 먹어도 배탈만 나고 아빠한테만 완전 복종하고 우리 이대로 가다간 완전 끝이야. 끝. 우리 모르게 아빠가 건머리라도 주면 어떻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듣기만 해도 짜증난다. 아니 전현한테 용돈도 엄청나게 주는 모양이더라니까. 전년도 나한테는 액수도 절대 얘기 안 해줘. 돈이 적당하면 말하는 게 뭐 어렵겠어. 아빠가 엄청 퍼주는 거야. 지금 너 나중에 네 애비 되는 사람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 알면 우린 끝이야. 너 지금 누구 때문에 편하게 사는데 나만 끝이야. 엄마도 끝이야. 나와 살자고 벌인 일이냐고. 엄마는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생 이 거짓말을 하고 산 거야. 이거와. 참나 친딸인 줄 알아도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는데 아닌 거 알면 자유도 주겠다. 땡전 한 푼 못 받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쫓겨날걸. 엄마도 위험해.
다 죽는 거야. 그걸 내가 아니까 어떻게든 말리라는 거잖아. 아무튼 손주 퇴원하고 그러면 진짜 위험해. 엄마 나중에 혹시 아빠 아파서 모 검사라도 받았다 그러면 우리 끝장이라고. 결국 이 모든 건 돈이었죠. 돈 때문에 얽힌 두 사람의 오랜 비밀이 생명을 죽일 생각하는 지경에 온 거죠. 그게 고작 아버님 돈이라니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챙겨야지. 일단 손주는 태어난 순간 끝이야. 제 배를 뜯고 들어가서라도 절대 애는 이 세상에 나오게 두면 안 돼.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 넣어. 피임약이 안 되면 쥐약이라도 먹일까. 아버님 돈 때문에 지금 뱃속에 숨쉬는 우리 아이 생명까지 위협하는 두 사람이 전 엄마로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냥 잠자코 보다간 숨만 쉬고 있어도 무슨 약을 먹여 없앨 심산이더라고요. 그 순간 전 110일을 불러야 할지 남편에게 가서 이 비밀을 다 알려야 할지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머리는 하얗게 백지 상태가 돼버렸죠. 그리고 제가 누른 번호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이 상황에 저와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시아버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버님 저랑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어디냐? 무슨 일이야? 우리 아가 그렇게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병원복을 입고 아버님 차에 탔습니다. 아버님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얼굴이었지만 제가 놀란 마음에 진정시키지 못하는 게 보여서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자주 가는 곳으로 일단 출발하게 차를 몰고 한적한 곳을 향해 갔죠.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흐르고 가쁜 호흡이 가라앉자 아버님이 절 가만히 보며 싸웠냐 둘이 아님 어디가 많이 아파 너무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아 대체 무슨 일이야? 뭐가 무서워? 너한테 든든한 가족이 몇이 있는데 출산일 받으니 겁이 나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전 아버님께 조용히 녹음 파일 버튼을 누르며 두 모녀의 악행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바들바들 온몸을 떨며 비상구 앞에 서 있었던 금방 모습처럼 그 강인하던 아버님이 갑자기 몸을 떨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이게 이것들이 너한테 뭘 먹인 거냐? 대체 얼마 전에 아가씨가 들러서 산모한테 좋은 약이라고 내일 확인 전화까지 하면서 먹게 하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전 멍청하게 먹었어요. 아가씨 말만 믿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꽉 주먹을 쥐더라고요. 이것들을 내가 가만히 두나 봐. 속이는 것도 모자라 감히 내 손주를 건드려. 그래 생각한 그대로 내가 땡전 한 푼 없이 쫓아내주마. 아버님은 단단한 결심을 한 얼굴로 절 보더라고요.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가 자기 없애고 싶은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전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러자 제 어깨를 쓰다듬어주며 아니다. 아니야, 우리 손주가 강한 놈이 나올 거다. 이 일 겪고도 아직 버텨준 거 보면 정말 씩씩한 애지. 그렇게 믿자. 우리. 그리고 아버님은 저에게 아무도 모르는 별채로 쓰던 공간을 내주시더라고요. 두 모녀가 겁도 없이 저지를 그 악행에 불안해하는 걸 아버님도 아셨겠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도 잠시 지방에 사는 동생 집에 간다고 해놓고 아버님이 지내던 공간에서 잠시나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틈에 아버님은 시어머니와 시누의 앞으로 된 모든 재산을 정리하며 단단히 복수할 준비를 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버님이 뭔가 다 정리가 된 듯 단호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현우 보냈으니까 차 타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날 일을 모르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어섰죠. 평소엔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우리 애를 유산시키려는 두 인간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도 두렵더군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거실에 들어섰는데 두 모녀가 아버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서 있었고 그 곁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덩치 큰 사람들이 줄지어 있더라고요. 나아가 두 발로 걸어나갈 수 있을 땐 아가 잘못했어.
여보 우리가 식구지 어떻게 며느리를 믿어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걔가 조작한 그런 걸 믿냐고 당신 재산이 탐나서 그런다니까. 아빠 내가 아빠 딸이잖아. 내 말을 좀 믿어. 그리고 저를 발견하더니 사냥감을 발견한 개처럼 물어뜯을 기세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야, 너 얼마 받으려고 이딴 짓을 벌여. 우리 아빠한테 빨리 조작했다고 솔직하게 말해. 조작이요? 제가 왜 조작을 해요? 우리가 내 돈 나눠 먹을 거 싫어서 그런 거잖아. 아빠 정말 아니라니까. 그거 내 목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쟤 어디서 짜고 만들어 온 거야? 그러자 아버님은 우습다는 듯이 두 사람 머리 위에 서류 봉투를 내리치듯 던지며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 비 한 방울 안 섞인 게 내 돈이나 탐내고 잡아라. 네가 남남이라는 증거야. 그렇게 유전자 확인서를 본 신우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군요. 잘못했어요. 전 그래도 평생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단지 절 사랑해주지 않을까 봐 겁났어요. 그렇게 부르지도 마. 여보 제발 살려줘요. 우리 정말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살게 이렇게 내쫓지만 말아줘요. 응 그래 친딸 아니면 어떠냐? 나한테 그런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널 키웠으니까 이날이 때것. 근데 어떻게 뒤에서 이런 무서운 짓을 벌여 감히 내 손자를 누가 건드려 너희 둘은 이미 생명을 없앤 거나 마찬가지야. 이 문제는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물을 거다. 그러더니 아버님은 저를 의자에 가만히 앉히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마. 내 자식 건드린 인간들이니까 엄마가 벌을 제대로 줘야지. 그냥 제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들었지 경찰서 가서 제대로 벌 받고 싶으면 있고 아님 5세기 전까지 둘 다 내 앞에서 당장 꺼져. 그 말을 듣자 두 모녀는 조용히 짐가방을 들고 집 밖을 나가더라고요. 미천 하나 마련해 주지 않고 결국 아버님은 빈몸으로 두 모녀를 쫓아내더라고요. 평생 가족이라고 지내던 연을 끊은 아버님은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저를 위해 끝까지 제 결정을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주 뒤 사오피임약을 먹고도 건강히 버텨준 귀한 우리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었고 잠도 못 들고 불안함에 버틴 시간도 모두 지나갔어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내하고 지켜봐준 남편과 시아버지 덕이 정말 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 아버님은 신우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 느낌으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문제 삼지 않고 키운 정을 생각해서 산 거죠. 이런 일만 벌어지지 않았어도 무탈하게 편안한 가정에서 컸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악행을 저지른 두 모녀를 깔끔히 제 인생에서 잘라내고 진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기가 절 살리려고 보낸 신호처럼 느껴져요. 모든 엄마가 다 그렇겠지만 전 특히 우리 아기가 저도 살리고 위험한 일까지 벗어나게 해줘서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버텨준 아기에게 살면서 이제 하나하나 갚아갈 차례인 것 같아요. 저희 기구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